디플레이션,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제의 한 부문에서 가락이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율이 0% 이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면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불황인 디프레션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플레이션은 생소한 개념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교과서에서만 소개된 하나의 이론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직전에 영국의 물가는 런던 대화재가 발생했던 1960년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현상은 부유한 공업 국가에서도 1930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을 소유하면 손해를 입는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채무자의 채무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인플레이션은 빚을 탕감해주는 우군이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주가는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이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적이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어렵던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긴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등록금, 통신비가 인하되면 아무리 질퍽대는 정부라도 다소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으로 디플레이션 이전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유리해지는 계층이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자는 유리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과 임금도 하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비용도 낮아진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도 기업의 이윤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낮추었어도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손해가 아닌 것이다. 단적인 예가 컴퓨터 산업이다. 컴퓨터 부품의 가격도 하락하고 완성품의 가격도 하락해 온 컴퓨터 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산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과거의 공황이나 대공황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상기시키며 디플레이션의 가공할 파괴력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예는 이러한 주장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공황으로 연계되는 것일까? 디플레이션이 공황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디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개별 상품의 경우 기술 혁신이나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생산 원가를 감소시켜 공급 가격이 낮아진다. 수요에 큰 변화가 없으면 상품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생산 기술의 진보가 경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한다. 시장 구조가 경쟁적이면 가격 하락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술의 진보,
경쟁적인 시장 구조, 물류 비용의 감소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적은 있다. 19세기 후반에 철도가 개설되고 새로운 생산 기술이 전파된 덕으로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성장했다. 당시의 디플레이션은 안정된 소규모 수준이었고 경제의 활력은 단기적으로 끝났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활력을 준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은 기술 혁신이 아니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디플레이션은 공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 지출을 더 줄이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상품의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인다.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디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올려준다.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돈이 귀해지면 사람들은 돈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의 구매를 유예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덜컥 집을 사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격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가격 하락이 멈출 때까지 투자를 유보한다. 새로 매입하려는 공장 부지나 기계의 구매 가격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은 선뜻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 결국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가격 하락은 생산 위축을 초래하고 생산 위축은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실업과 소득 감소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 스스로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 실질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점이다. 가중되는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채무자는 소유한 자산과 재고를 처분하고자 한다. 시장에서 자산과 상품의 가격은 더욱 하락한다. 채무자가 미처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실제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채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채무 부담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채무를 청산하려는 군중 심리로 인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개인과 기업이 줄이어 파산하고 은행이 도산하는 공황으로 진전되는 것이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경제학자는 피셔이다. 그는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야 상황이 궁극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 공급, 자산 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인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 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 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 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